자, 파이프하고 플랜지 한 번 더 넣어볼게요. 방금 전에 껐기 때문에 스펙 에디터를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뭐, 버드 웨드 피팅도 있고, 소켓 웨드 피팅도 많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엘보하고 T를 넣어보겠습니다. 엘보 같은 경우 보시면 엘보 90도 롱 레디우스가 있고요. ELL45가 있고, ELL45L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많이 헷갈려요. 이게 뭔 말이지? 45LR이 있고요. 한번 볼게요. 90LR 보시면 하프 인치부터 48인치까지 버트 웨딩의 엘보가 다 있고요. 롱 레디우스죠. 저희 ASM은 기본적으로 롱 레디우스예요. 그러니까 엘보의 레디우스가 다이아미터의 1.5배가 되는 게 롱 레디우스고요. 레디우스가 다이아미터 그대로 가져가는 게 숏 레디우스입니다. 그럼 다른 건 뭘까요? 엘보 90. 소켓 웨드하고 스레드 커넥션들이 있네요. 스레드 피팅들이 있고요. 이런 경우 제가 시간상 버드웨드 피팅만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처럼 사이즈 체크하고 뭐 하면 좋겠지만은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 ASTM A234WPB 그러니까 카본 스틸의 러트 피팅 이런 정보죠. 이것만 넣고 가겠습니다. 엘보 그리고 T 같은 경우요. T도 종류가 많죠. 엔드 커넥션에서 저희가 버드 웨딩을 선택하면 버드 웨딩 피팅을 찾을 수 있고요. 여기 보면 하프 인치부터 48인치까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고 디스크립션은 제가 계속 변경하고 있는데 변경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현재는요. 나중에 업데이트도 가능하고요. 자, 지금 파이프, 엘보, P, 플랜지까지 들어갔어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볼트가 필요하겠죠? 볼트 한 번만 넣어볼게요. 볼트 셋도 지금 제가 스크린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왔는데 레이즈 페이스에 150파운드 보시면 150파운드다 하더라도 볼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스터드 볼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배관을 연결하는 대부분의 볼트는 스터드 볼트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러그 볼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버터플라이 밸브나 체크 밸브 같은 거 러그 타입들이 있죠. 근데 그 러그를 연결하는 방식이 머신 볼트로 양쪽에서 조이는 방식이고요. 스터드 볼트를 관통해서 양쪽에서 너트로 조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많은 온쇼어 공사에서도 이 머신 볼트를 양쪽에서 조이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러그 볼트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사이즈가 26인치부터 60인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ASME 플랜지가 B16.5 같은 경우는 24인치까지고요. 24인치 이상은 16.47에 A 스탠다든지 B 스탠다든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리즈 A가 있고 시리즈 B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역시 머신 볼트로 체결하는 방식도 있고 뭐 다양한 볼트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터드 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터드 볼트를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이제 플랜지끼리 연결될까요? 아니죠. 가스켓 필요하죠. 가스켓 한번 넣어볼게요. 가스켓도 종류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파이럴 와운드 가스켓을 한번 세팅하겠습니다. 레이즈 페이스에 150파운드 한번 세팅해 볼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6.47에 시리즈 A를 따라가는 놈들은 26인치 이상이고요. 그 이하 사이즈는 자 가스켓의 띠크니스 따라서 나눠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일단 8분의 1인치를 집어넣겠습니다. 가스켓 티크니스는 그 아우터링 링이나 이너링 티크니스가 아니고 보통 8분의 1인치다 그러면 그 그라파이트 와운딩된 그쪽 두께가 8분의 1인치죠. 실제로 8분의 1인치가 3.2mm니까 압축을 했을 때 약 2.4mm까지 압축이 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8분의 1인치 같은 경우는 사실 16분의 3인치를 압축했을 때 3.2mm가 나와요. 근데 저희는 지금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압축돼서 계산된 거리를 집어넣지 구매하는 thickness를 집어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볼트를 타이트닝해서 압축됐을 때 thickness를 집어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까지만 세이브를 해볼게요. 다시 플랜트 3D를 불러보겠습니다. 역시나 여기 없죠. 그래서 텍스트 스펙을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텍스트 스펙을 갔다 왔더니 엘보도 생겼고요. T도 생겼고요. T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들 플러스 뭐 기본적인 감으로 아실 수 있죠? 플러스를 클릭하면 이쪽으로 연결하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한번 플랭지 넣어보겠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뭐 에러 메시지가 안 뜨죠.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스터드 볼트와 이 가스켓을 세팅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기본적인 게 됐는데 이제 뭘 보여드릴까요? 라고 하면은 밸브를 한번 넣어보고 싶죠. 밸브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C팩에서 주는 그 기본적인 카탈로그 ASME 쪽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하나는 파이프 피팅이고 다른 하나는 밸브 카탈로그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밸브 카탈로그를 사용하실 겁니다. 카탈로그는 지금 제가 파이핑으로 가도 되고 밸브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전문가가 돼서 이쪽으로 카탈로그를 셋업하실 때 여러분들의 카탈로그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일단은 밸브로 가서 볼 밸브를 한번 넣어볼게요. 150파운드의 레이즈 페이스를 가진 밸브들로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볼 밸브가 있고요. 볼 밸브도 역시 플랜지에 연결하다 보니 시리즈 A가 있고 시리즈 B가 있고요. 숏 패턴이고 롱 패턴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값은 롱 패턴이고요. 나중에 숏 패턴이 뭔지, 롱 패턴이 뭔지는 한번 밸브 스펙을 찾아보세요. 근데 볼밸브 같은 경우 숏 패턴을 구매하기도 힘들 정도로 요새 거의 없어진 스펙이거든요. 근데 있긴 있어요. 또 하나만 넣어볼까요? 버터플라이 밸브 한번 넣어볼게요. 레이즈 페이스에 버터플라이 보시면 커넥션이 러그가 있고 웨이퍼가 있고 플랜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셋 다 넣어볼게요. 러그도 넣고 이건 3인치 이상이고 웨이퍼도 하나 넣고요. 러그 웨이퍼 그리고 플랜지 타입도 있네요. 플랜지 타입도 한번 넣어볼게요.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하면 다시 로딩을 하면 되겠죠? 자, 볼밸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게 3D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가 안 맞을 경우가 있고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핸드레버를 사용할 때 레버의 높이가 150에 길이가 한 12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디폴트 값도 여러분들이 세팅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인치 파이핑을 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2인치 파이핑의 디폴트 값이 나왔고 제가 수동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버터플라이 한번 연결해 볼까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타입은 와이드 타입이고요.
타입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번 클릭을 하셨을 때 그 cannot resolve log connection이라고 뜨죠. 이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연결이 됐습니다. 이거는 더블 플랜지드 타입이라고 해서 양쪽이 플랜지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스터드 볼트로 연결할 수 있는 놈이고요. 이 놈은 지금 러그 타입이기 때문에 러그 타입 볼트를 세팅하지 않은 제 스펙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이거였나요? 어허, 제가 뭐 하나를 잘못 넣네요. 이건 웨이퍼 타입인데? 웨이퍼 타입 근데 왜 이렇게 두껍죠? 자, 이게 웨이퍼긴 한데, 웨이퍼라고 하기엔 너무 두껍네요. 사실 이게 API 쪽을 보시면, 이게 버터플라이 밸브가 API 609를 따라가거든요. API 609에 두께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가장 큰 놈을 웨이퍼로 만든 케이스죠. 사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데, 거의 존재하지 않잖아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 이 카탈로그를 셋업하신 분들도 사실 엔지니어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펙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적용하셔야 되고요. 이거 한번 연결이 안 되니까 연결이 되게 한번 스펙을 업데이트 해볼게요. C 같은 거고요. 머신 케이스니까 이제 머신을 열어야겠죠. 머신 볼트를 찾아볼게요. 파이프 앤 피팅으로 가서 볼트 셋으로 가고요. RF에 150파운드 가서 러그 볼트 셋이 있네요. 어디 있을까요? 머신 볼트가 있고 러그 볼트가 있네요. 러그 볼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추가한 아이템 없이 데이터만 바꿨을 경우에는 그냥 땡겨도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뭐 추가 아이템이 있을 때만 다른 스펙을 갖다 오시는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패스너가 바뀌었을 때는 실제로 스펙을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오토캐드 플랜트 3D에서 인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한번 하나하나 해보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펙 세팅하는 거 가르쳐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 저 홈에 가시면 요 여러 가지 파이썬 서포트라든지 이퀴먼트라든지 제가 이퀴먼트를 한번 모델링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본값이 뜨는데 만약에 기본값이 뜨지 않으신다 라고 했을 때 Add Shape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클로즈가 됐기 때문에 Add Shape이 안 되는 겁니다. 2대 엘립소이달 헤드에 제가 한번 프레셔 베스를 모델링 해볼게요. 다이아미터가 한 1000, 여기서 말하는 D는 OD죠. 그리고 프레셔 베스를 이해하신다면 요 말이 뭔지 아실 건데 스트레이트 플랭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드를 플레이트에서 포밍할 때 쉘 쪽하고 용접하기 위해서 여기 스트레이트한 구간이 나오거든요. ASME 같은 경우 보통 2인치, 50mm 정도를 스트레이트 플랭지로 가져가는데 38.1mm 이상입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 거의 50mm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피크니스인데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어서 일단 0.1이라고 해놓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로 가면 다이아미터는 위에하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1000이 나왔고요. 하이트는 3000이라고 해볼게요. 밑에 엘립소이달 헤드도 마찬가지 1050, 0.1 위하고 똑같죠. 이 상태로 한번 이퀴먼트를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델링 할 때 이 레이어를 켜놓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레이어를 켜놓고 하시면
구분하실 때 좋은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레이어는 컬러가 사이언 컬러고 이퀴먼트라고 해볼게요. 이퀴먼트 레이어가 있는데 요 놈을 이퀴먼트라고 지정하면 컬러가 자동으로 바뀌죠. 근데 또 어떤 기능이 있냐? 이퀴먼트만 끄고 다른 걸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프로즌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레이어만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레이어를 나누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프레셔 베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UCS라는 개념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UCS를 하시면 제가 한번 선을 그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선을 그리면 자, 이 평면으로밖에 선을 그릴 수가 없죠. 제가 스냅만 바꿔보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이 사각형을 그려도 이 평면상으로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3D 프로그램은 내가 어떤 평면을 바라보고 있냐를 지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프론트 뷰인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UCS를 타입해서 이 뷰라고 치면요. 보시면 요 탑이 이쪽으로 바뀌었죠? 이게 제가 지금 지정하고 있는 평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 가셨나요? 아, 이해가 가셨다고 하고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제가 그럼 이 평면을 다시 쓰고 싶다. 그러면 굳이 백을 눌러서 UCS를 누르고 뷰를 치면 여기다 그릴 수 있겠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UCS를 치고 여기 메뉴들 보시면 알겠지만 월드라고 있습니다. 월드는 기본 디폴트 값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론트를 지정했을 때 이쪽이 탑이 되고 위에가 다시 백이 되죠. 모르겠고 UCS 월드를 쳐버리면은 기본값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3D 프로그램에서 이 화면을 바라보는 제가 스케치할 부분을 지정하셔야 돼요. 자, 이 프레셔 뱃을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퀴먼트의 레이어를 지정하고 도면을 그리면 수치가 너무 작네요. 디멘전 스타일로 해서 제가 디멘전 크기만 살짝 키워 놓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요. 자, 여기가 3000이죠.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스트레이트 플랜지가 아까 지정한 50이고요. 여기 스트레이트 플랜지 끝부터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심이죠. 웨이딩 심부터 웨이딩 심까지가 3000이고 이쪽을 탄젠셜 라인 TL부터 TL까지가 3100이 나옵니다. 가끔씩 미국 벤더에서 이퀴먼트 사시면 미국 쪽은 심 표시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 투 심으로 데이터 시트나 도면을 적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우터 다이아미터 아까 지정했을 때 1000이었나요? 1000이 나왔고요. 이 프레셔 베셀이 있습니다. 노즐은 얼마가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우터 다이아미터에서 프로젝션이 400이 나오게 해볼게요. 컨트롤을 누르고 지금 제가 컨트롤 누른 상태거든요. 여기서 이 노즐을 클릭하시면 노즐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평상시에 클릭하면 그게 안 생기고 연결하는 것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했을 때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노즐은 노즐 넘버가 2번이고요. 이것도 장비 노즐, 장비 번호, 장비 이퀴먼트 드로잉과 이퀴먼트 데이터 시트가 원래 맞아야 되고요. 그 이퀴먼트 데이터 시트하고 GAD하고 PNID도 맞아야 되죠.
그 노즐 넘버는 지정된 대로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아니면 헷갈립니다. 프레셔 클래스가 150파운드고 이 노즐의 사이즈는 250, 그러니까 10인치죠. 예를 들어서 6인치 노즐에 이 프로젝션을 400으로 하겠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뭐 600mm. 그쵸? 이건 앵글인데 한번 돌려볼게요. 재미로. 180도가 저쪽이고요. 0도가 이쪽이고 90도가 이쪽이고요. 이런 식으로 노즐을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누르고 이놈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델 버튼을 누르시면 지우는 것도 됩니다. 그럼 추가는 어떻게 할까요? 클릭하면 여기 노즐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노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한번 타입을 바꿔볼게요. 벤트, 스트레이트 노즐이 있고 벤트 노즐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벤트 노즐을 해볼게요. 로케이션이 어디냐? 바닥이에요. 저 이런 거 많죠? 높이를 한 200? 한번 해볼게요. UCS는 돌아와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거 드레인 노즐? 이런 식으로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 스트레이트로 나오겠다? 한번 또 해볼게요. 클릭하고요. 클릭한 상태에서 항상 여기서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입력하고 프레셔를 지정하시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프레셔 클래스를 보시면 이건 딘이 돼 있네요. 그쵸? 노즐 플랜지가 딘 규격이 돼 있어서 이거는 100파운드가 아니고 PN10이에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